만약 제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나이가 예순 이르니 넘어가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던 그 남성으로서의 굳건함, 그 뜨거운 자신감, 그 발기력을 되찾는 비결이 값비싼 수입약이나 병원의 복잡한 시술, 혹은 정체 모를 비싼 한약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비결이 어르신들께서 평생의 친구처럼 혹은 때로는 왼수처럼 가까이 해오신 바로 그 소주, 한 잔에 아주 특별한 이것, 한 방울을 더하는, 혹은 그 한 방울의 진짜 비밀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린다면, 혹시 이 사람 지금 나를 상대로 무슨 농담을 하나, 술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그런 말을 하나 하고 의아해 하시거나, 혹은 저를 나무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이 오디오북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소주와 발기력이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솔깃한 그 위험한 조합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 특히 우리 자랑스러운 남성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예순을 넘어가고 칠순을 바라보시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든든함, 그 청년 같던 기상이 예전 같지 않음에, 혹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민과 쓰라린 상실감에 빠져 계십니다. 이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세월 앞에서는 그 어떤 영웅호걸도 장사도 없다는 그 당연한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체념하며 그렇게 소중한 삶의 기쁨 하나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그 빛나는 황홍이를 연구하는 의학 박사 이수진으로서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그리고 그 어떤 의사보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체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화라는 이름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관리하고 되찾을 수 있는 몸의 신호이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혈관 건강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이 아주 긴 한 편의 책과도 같은 오디오북에서 저는 먼저 어르신들을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소주와 발기력에 대한 그 위험천만한 오해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활력, 그 굳건함을 되찾아 줄 그 기적의 한 방울, 그 황금빛 액체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특히 소주라는 독과 만났을 때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작동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지, 그 깊은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먹어야 어르신들의 몸에 보약이 되고 어떻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지, 그 구체적이고도 안전한 실천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듯이 남김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의 나열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 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며 어르신들의 빛나는 제2의 청춘을 위한 새로운 삶의 철학을 정립하는 어르신들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귀중한 건강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놀라운 비결의 효과를 2배 아니 3배까지 안전하게 증폭시켜줄 소주와는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안주 한 가지와 오히려 어르신들의 혈관을 지켜주고 그 기능을 도와주는 최고의 안주 한 가지를 추가로 선물해 드릴 것이니 부디 오늘 저의 이야기에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삶, 그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제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내 남편의 이야기라고 가슴 깊이 공감하신다면
나도 다시 뜨거운 청춘을 되찾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댓글에 숫자 1 대신 하나라고 한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병이든 마음속의 깊은 고통이든 그 문제의 진짜 얼굴, 즉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발기부전이라는 그 네 글자의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힘들어하시고 부끄러워하시며 심지어는 죄처럼 여기십니다. 마치 남성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박탈된 것처럼, 혹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지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그 든든함,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 텅 빈자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끔찍한 상실감이 대신 채우게 됩니다. 물론 젊은 시절 40대나 50대에도 간혹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날 일시적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며칠 푹 쉬거나 아내와 다정하게 화해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아주 쉽게 회복되곤 했습니다. 그때의 문제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잠시 부족했거나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아주 일시적인 기능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문제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며 정력이라는 그 애매모호하고 비과학적인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수십 년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구조적인 변화, 즉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그 세월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나이가 드니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 정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젊은 시절보다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 범위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그 진짜 원인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약 10만 킬로미터에 걸쳐 흐르고 있는 혈관의 건강 상태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남성의 그 가장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부위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스펀지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스펀지 조직 안에 피가, 즉 혈액기, 그것도 아주 충분하고도 강력한 압력으로 마치 소방호스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가득 차올라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단단함, 그 굳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 바퀴의 바람을 펌프로 힘껏 밀어 넣어야만 그 타이어가 팽팽하고 단단해지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혈관, 즉 그 피가 지나가는 파이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낡은 수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시뻘건 녹기 슬어 있고 기름때와 온갖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물줄기가 겨우 졸졸졸 흘러나오거나 아예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도 슬프게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즐겨 먹었던 그 기름진 삼겹살, 그 달콤한 빵,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태웠던 담배,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셨던 바로 그 소주, 그 모든 세월의 풍파가 우리 혈관 벽에 차곡차곡 상처를 내고 기름 찌꺼기를 쌓아왔습니다. 혈관은 점점 그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고 그 안의 길은 하수구처럼 점점 좁아집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남성의 그 스펀지 조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그 동맥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동맥 중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중 하나라는 바로 그 끔찍한 사실입니다. 가장 좁은 골목길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가는 굵은 혈관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전에 가장 가느다란 바로 그곳의 혈관이 가장 먼저 막히고 그래서 그 기능이 가장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르신께서 겪고 계시는 그 문제는 단순히 성기능의 상실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르신께 보내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주인님, 지금 당신의 혈관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몇 년 안에 혹은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의 심장이나 뇌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명을 구하는 절박한 신호인 것입니다. 40대의 발기부전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원인일 수 있지만 60대 이상의 발기부전은 그 99%가 바로 이 혈관, 질환 그 자체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부끄러워하며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맙다 신호를 보내주어서 하고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심각하게,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질의 문제를 넘어서 어르신들의 남은 생명, 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소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막혀가는 이 위태로운 혈관에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그 소주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르신들께서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흔히 하시던 그 근거 없는 믿음, 소주에 뱀을 타 먹으면, 소주에 정체 모를 약초를 타 먹으면, 소주에 무언가를 섞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그 말은 과연 단 1말에 사실이라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르신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저의 의학적인 양심과 모든 명예를 걸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니, 단순한 거짓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그 소중한 혈관과 생명을 문자 그대로 갉아먹는 아주 위험천만한 미신이자 독입니다. 소주와 같은 그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는 고농도의 알코올은 우리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불이자 독약 그 자체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소주를 한두 잔 마셨을 때 일시적으로 혈관이 살짝 확장되면서 기분이 알딸딸해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마치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고도 위험한 착각일 뿐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은 이것을 1급 발암 물질이자 독극물로 인지하고 우리의 간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한 채 이 알코올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데에만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매달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알코올과 그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상처를 내며 염증이라는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생긴 자리에 기름 찌꺼기가 더 쉽게 달라붙어 혈관을 더욱더 빠르게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남성의 그곳은 맑고 깨끗한 피가 넓고 탄력 있는 기를 통해 힘차게 몰려들어야만 하는데 소주는 오히려 그 피를 탁하게 만들고 그 기를 망가뜨리며 그 공장을 멈추게 하는 그야말로 삼중에 적긴 셈입니다. 따라서 소주에 이 한 방울 넣으면 발기력이 달라진다는 그 말은 어쩌면 독약에 이 한 방울 넣으면 꿀물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가장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소주를 당장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라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당연하지만 지키기 힘든 그 잔소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약 이 오디오북의 첫머리부터 소주는 독입니다. 오늘부터 한 방울도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 의사는 우리네 인생의 낙도 그 애환도 몰라준다며 이 영상을, 이 오디오북을 바로 꺼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의 삶을 그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문화와 그 기쁨과 슬픔이 녹아있는 그 소주 한 잔의 의미를 이해하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혼자 고독할 때나 어르신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그 초록색 병 친구를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끊어내시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그 지키기 힘든 금주라는 불가능한 약속 대신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우며 과학적인 타협점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그 소주를 당장 끊지 못하실 것이라면 그 소주라는 분리 어르신들의 혈관이라는 집을 다 태워버리기 전에 그 불을 끄고 집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기적의 한 방울로 이 오디오북의 제목에 담긴 그 비밀로 소개해드릴 그 황금빛 액체의 정체는 절대로 소주에 타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소주라는 불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혈관이라는 집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든든한 보호막이자 최고의 소방수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우리 주변의 마트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유. 그 중에서도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네, 어르신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샐러드에나 뿌려 먹는 그 느끼해 보이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에게 겨우 그 올리브유라고 하고 실망하신 분도 혹은 그 느끼한 기름을 소주랑 무슨 상관으로 먹으라는 건가 하고 여전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만나뵌 환자분 중에 68배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애주가셨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반주로 드시는 것이 평생의 낙이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셨죠. 당연하게도 그분의 혈관 건강은 제가 의사로서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어김없이 그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발기부전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소주 한 잔의 낙은 도저히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나 다시 한 번만이라도 아내 앞에서 당당한 남편이고 싶습니다. 그분의 그 절박하고도 이중적인 그 마음에 저는 금주라는 그 차가운 처방 대신 아주 특별하고도 뜻밖의 습관 하나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김 선생님. 그 소주 드십시오. 대신 저와 목숨을 걸고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그리고 저녁에 그 소주를 드시기 바로 직전에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십시오. 김 선생님은 당연히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박사님, 이 느끼한 기름을 왜 먹으라는 겁니까? 이게 소주랑 내 그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은 그날부터 하루 2스푼의 올리브유를 마치 종교의식처럼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딱 100일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은 제 진료실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혈압이, 의사 양반, 내 혈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수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님, 이런 말 하긴 정말 부끄럽지만 아내가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그 20년 전 눈빛으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 기름 한 스푼의 기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올리브유는 이처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서양 요리에나 쓰는 느끼한 기름, 비싼 기름 정도로만 오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중해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인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건강한 심장과 튼튼한 혈관을 자랑하며
장수하는지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황금빛 액체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을 끄고 혈관이라는 낡은 파이프를 청소하며 피를 맑게 하는 천연 소방수이자 최고의 배관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 올리브유 한 스푼이 특히 소주를 끊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과 발기력에 그토록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적인 과학적 원리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3가지 비유를 들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리고 하수구가 막혔을 때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첫째, 올리브유는 최고의 소방수입니다. 제가 앞서 소주 알코올은 우리 혈관에 염증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불을 지른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발기부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속에는 올러칸탈이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특별한 천연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올러칸탈 성분은 놀랍게도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 진통제와 거의 유사한 원리로 우리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께서 소주를 드시기 직전에 혹은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는 것은 마치 불이 날 것이 뻔한 이 혈관이라는 집에 방화, 코팅을 미리 싹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소주라는 불이 들어와도 이 올리브유 보호막이 혈관이 상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1차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올리브유는 최고의 배관공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발기력은 곧 혈액순환이고 혈액순환은 깨끗한 파이프 혈관과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를 막는 가장 나쁜 주범이 바로 피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는 기름 찌꺼기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속에 그 90% 이상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9, 즉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그 자체가 착한 기름입니다. 이 착한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마치 청소용 빗자루나 뜨거운 물처럼 싹 긁어내고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수치는 오히려 높여줍니다. 즉, 올리브유 한 스푼은 지난 수십 년간 낡고 찌꺼기가 낀 하수관을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뚫어주는 최고의 배관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깨끗해지고 넓어지니 피라는 물이 그 가장 끝, 가장 가느다란 그곳까지 힘차게 그리고 강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올리브유는 산화질소의 특급 보호자입니다. 어르신들, 최근 몇 년간 산화질소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산화질소야말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원리이기도 한 남성의 그곳을 굳건하게 만드는 핵심 신호 물질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 내벽에서 뿜 하고 뿜어져 나와야만 혈관이 확장되고 그 열린 문으로 피가 쏟아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산화질소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주범이 바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독입니다. 특히 소주를 마시면 이 활성산소라는 도둑이 우리 몸에 몇 배나 더 많이 생겨나 이 소중한 산화질소를 닥치는 대로 훔쳐가고 파괴해버립니다. 바로 그때 올리브유가 다시 한번 등판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은 이 활성산소라는 도둑들로부터 우리의 산화질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특급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놀라운 원리가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소주를 끊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이시라면 올리브유는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줄이자 필수품입니다. 소주가 불을 지르면 염증 올리브유가 불을 끄고, 올러칸탈 소주가 파이프를 막으면 콜레스테롤 올리브유가 파이프를 뚫고, 오메가9 소주가 신호 물질을 훔쳐가면 활성산소 올리브유가 보디가드를 보내 지켜주는 항산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주의 이 한 방울이라는 그 오해 속에 숨겨진 진짜 과학입니다. 소주에 타는 것이 아니라 소주와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소주보다 먼저 우리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고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야말로 이 좋은 기름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면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된다.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는 그릇된 오해와 편견 때문에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마저 원수처럼 멀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 치명적인 오해를 바로 잡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수진 박사의 소주 애주가 보호 지침, 그 황금빛 액체 사용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에 따라 그것은 기적의 명약이 될 수도, 혹은 그저 느끼한 기름 한 스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4가지 황금 원칙을 어르신들의 남은 생명을 지키는 규칙처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칙,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먹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화학적인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수십 년 묵은 체질을, 혈관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음식이자 생활 철학입니다. 따라서 단 한두 번 혹은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나는 왜 아무런 효과가 없나, 역시 다 쓸데없는 소리였어 하고 조급해 하시거나 중간에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그 굳어버린 혈관이 그 기름 한 스푼에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바뀔 리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살아온 세월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석 달, 즉 100일 정도는 마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듯이 혹은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듯이 꾸준하고도 묵묵하게 실천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꾸준함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 즉 진짜를 찾는 눈입니다. 아무 기름이나 드시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몸은 몸대로 느끼하기만 할 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에 파는 튀김용으로 나온 값싼 혼합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 라이트 올리브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열을 가해 정제하는 과정에서 제가 앞서 그토록 강조했던 그 보물 같은 올러칸탈이나 폴리페놀 같은 생명 물질이 모두 파괴된 그냥 칼로리 덩어리 기름일 뿐입니다. 반드시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병에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등급, 즉 올리브를 따서 처음으로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냉압착, 그 신선한 첫 번째 기름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성분들은 빛과 공기에 아주 약하므로 반드시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겨 있고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가장 효과적인 복용 방법, 바로 2스푼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오늘 밤 당장, 아니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께 처방해 드렸던 그 방법, 하루 2스푼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스푼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공복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입에 머금고 마치 약을 먹듯이 천천히 꿀꺽 삼키십시오. 밤새 비어있던 우리의 위장과 혈관에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최고급 보호막을 싹 코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푼은 어르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소주를 드시기 바로 직전 혹은 저녁 식사 직전에 한 스푼을 드십시오. 이제 곧 어르신들의 몸속으로 들어올 소주라는 독에 맞서 우리 몸이 싸울 준비를 시키고 방패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주의 한 방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자 핵심 비결입니다. 소주에 타는 것이 아니라 소주보다 먼저 먹어서 소주가 우리 몸을 망가뜨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하고도 엄숙한 약속, 바로 절제입니다. 이 올리브유 요법은 어르신들께 이제 방패가 생겼으니 마음 놓고 소주를 2병, 3병 더 많이 드십시오. 라고 드리는 면죄부나 허가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지금 드시는 소주 한 병을 반 병으로 줄이시고 반 병을 2잔으로 줄여나가는 그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의 몸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을 쳐드리는 응급처치이자 지지대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올리브유 한 스푼을 믿고 나는 이제 괜찮겠지 하며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더 많이 드신다면 그것은 소방술을 믿고 집에 불을 더 크게 지르는 것과 똑같은 가장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절제하겠다는 어르신 스스로와의 약속이야말로 이 모든 요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 4가지 황금 원칙, 석 달간의 꾸준함,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하루 2스푼의 타이밍, 그리고 절제라는 마음가짐. 이것을 어르신들의 삶의 새로운 규칙으로 삼고 석 달만 딱 10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어르신들께서는 빠르면 4주에서 8주 후부터 아주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몸소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쓰리던 숙취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납덩이 같던 몸이 가벼워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의 가벼움 속에서 어르신들의 잃어버렸던 그곳도 마치 봄눈이 녹듯이 서서히 새로운 생명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길고도 긴 여정의 마지막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처음부터 약속드렸던 그 특별한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올리브유, 보호막 요법의 효과를 2배 아니 3배까지 폭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증폭시켜줄 소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안주와 소주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최고의 안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최고의 엔진오일 올리브유를 넣었다고 한들 폐유나 쓰레기, 나쁜 안주를 연료로 넣는다면 그 차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그 소주를 드실 때 이것 하나만은 제발 피하십시오. 그 최악의 안주는 바로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얼큰하고 뜨끈하고 짭조름한 국물 안주입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매운탕, 어묵탕, 짬뽕 국물, 이 소금 폭탄이자 나트륨 폭탄 같은 짠 국물은 알코올과 만났을 때 어르신들의 혈관을 그야말로 죽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상하게 하고 소금이 혈압을 폭발적으로 높여 어르신들의 그 위태로운 혈관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르신들께 이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최고의 안주, 이 올리브유 요법과 황금 궁합을 이루는 그 안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토마토 혹은 토마토 카프레제 샐러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술안주계의 기적이자 명약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속에 그 붉은빛으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어르신들의 전립선, 건강의 최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강력한 혈관 청소 부위자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고마운 라이코펜은 놀랍게도 기름에 볶거나 기름, 올리브유와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5배에서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올리브유라는 최고의 배관공이 라이코펜이라는 특수 청소 로봇을 등에 태우고 어르신들의 혈관 속으로 함께 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동시에 혈관 청소와 전립선 보호를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올리브유와 토마토 안주가 만나는 가장 완벽하고도 이상적인 활력 교향곡이자 지혜로운 애주가의 삶의 철학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그 말 못할 깊은 고민, 그 소주와 발기력이라는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아주 길고 또 솔직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소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던 예수녀덜배 김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이 올리브유와 볶은 토마토 요법을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물론 소주도 반 병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다시 찾은 제 진료실에서 그분은 예순의 청년보다도 더 빛나는 눈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이 올리브유로 단순히 남자로서의 기능이나 그 기력 따위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오히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 초록색 소주병에만 의지하며 무기력하게 텔레비전만 바라보던 그 술 주정뱅이 늙은이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토마토를 볶아 멋진 안주를 만들고 아내와 함께 웃으며 인생을 이야기하며 건배를 할 수 있는 존재감 있는 남편.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길고도 긴 이야기는 단순히 발기라는 그 하나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나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 라고 스스로를 포기했던 그 차가운 절망감에서 벗어나 아니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그 따뜻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말이 아닌 가슴으로 몸으로 다시 연결되는 그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지 우리의 가능성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활력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고 실천하면 되찾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긴 이야기가 끝나는 즉시 망설이지 마시고 시장에 가셔서 어르신들의 남은 생명을 지켜줄 가장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과 붉게 잘 익은 토마토 한 바구니를 사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황금빛 희망 한 스푼을 먼저 삼키십시오. 그 한 방울의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어르신들의 몸은 어르신들의 그 용기 있는 작은 실천과 정성에 반드시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르신들 삶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활기차며 가장 행복할 두 번째 청춘, 그 눈부신 제2의 황금기가 다시 시작되는 위대한 첫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도 당당한 노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그 빛나는 삶을 저 이수진 박사가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합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